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entity와 entity의 relationship을 맺어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relationship은 무엇이 되는가 라는 것을 또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들이 있고 각각의 표들은 이렇게 데이터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에 각각의 표의 행의 식별하는 이 유일무이한 식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primary key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자 테이블의 id 값을 가리키는 글 테이블의 저자 id의 값, 저걸 뭐라고 하냐면 외래에 있는 테이블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열쇠라는 뜻에서 외래 키, 영어로는 foreign ke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relationship은 primary key와 foreign key가 연결되는 걸 통해서 실제로 구현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가를 소개해 드리면 이제 relationship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relationship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긴 도형을 통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누구부터 볼까요? 저자는 글을 쓰죠? 예, 글은 저자로부터 글을 쓰여짐 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작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저자와 댓글도 작성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글은 댓글을 포함하죠. 또 소속하죠. 또 댓글은 글에 소속되죠. 그러면 요거는 소속이라고 하는 관계로 둘이 맺어져 있는 사이인 거예요. 소속. 그럼 이렇게 그 관계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했다면 이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일단 됐는데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때, 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할 때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서 궁금해할 만한 핵심적인 건 우리가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얘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elationship에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되는 요소인 cardinality, optionality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까다로워요. 예. 저는 일주일 뒤면 항상 까먹어서 다시 보려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아니니까요. 가끔씩 DB를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이 수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요거 이해하는 거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cardinality라는 것부터 따져볼게요. 그럼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기수, 영어로는 cardinality예요. 자, 제가 표를 하나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두 개의 표는 서로 나중에 조인 같은 걸로 연결될 거예요. 자, 그때에 왼쪽에 있는 표에는 행이 3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표도 행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카디널리티를 따져보려면 단임에게 반은 몇 개인가, 반에게 단임은 몇 개인가 를 양쪽 다 따져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압니다. 자, 단임은 반을 몇 개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 선생님은 하나의 반만을 단임한다.
그리고 그것의 사례로 김이라고 하는 선생님만 놓고 보면 1반을 맡았다. 그러면 저 김이라는 선생님은 다른 반을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담임에게 반은 1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따져보는 거예요. 반에게 담임은 몇 개냐? 자, 각 반의 담임은 1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1반이 선생님이 김이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담임이 될 수 있어요? 없다. 자, 그럼 이것은 반에게 담임은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1대 1 관계라고 하고 이걸 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가 아니죠. EID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저자에게 댓글은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3개의 댓글을 작성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이다 라는 뜻에서 n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댓글은 하나의 저자만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댓글 1이 김이라는 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누구도 저 댓글의 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계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1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1대 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는 만의 다자예요. 또는 1대 n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EI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n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까마귀 발처럼 생긴 산발이를 다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기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다가 1을 적고 어떤 건 여기다 n을 적기도 하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됐죠?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와 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이 편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자에게 글은 몇 개냐부터 따져봐야죠.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3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자에게 글은 몇 개다? 여러 개다 라는 뜻에서 역시나 m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죠. 각 글은 여러 저자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 1이 생겼다면 이 글은 여러 명의 저자가 참여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n 대 m이라고도 하고 다 대 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산발이가 양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관계성 3가지예요. 1대 1, 1대 다, 다 대 다. 이렇게 3가지의 관계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다대다 관계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실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는 특별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대 다 관계로 컨버팅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혼자서 하려면 정말 까다로워요. 진짜로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원래 헷갈리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절 들잖아요. 그렇죠?
자괴감 없이 그러려니 하면서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옵셔널리티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가 표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저자와 댓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시스템에 저자가 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댓글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등록하자마자 댓글을 달아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등록하고 나중에 댓글을 쓰건 안 쓰건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댓글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댓글을 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됐죠? 그리고 이것을 다이어그램에서는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아마 옵션의 O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방향이 이쪽에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댓글이 일단 존재한다면 걔는 반드시 저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댓글에게 저자는 뭐다? 필수다. mandatory. 그러면 이제 이 mandator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냐? 짝대기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optional 또 mandatory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방향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저자와 댓글은 필수냐, 선택이냐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1대 1이냐, 1대 다냐, 다대 다냐 라고 하는 카디널리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저자와 댓글은 1대 n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ER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ER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게 저자고 댓글이에요. 여기 저자는 댓글에 대해서 저자는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구나. 또 댓글을 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예제에 반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우리 따져봅시다. 여러분, 우리 수업하기 전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자는 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저자는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이 뭐로 어떻게 표시돼야 되겠어요? 이쪽이 1, 여기는 n 그리고 옵션이니까 O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선택해서 여기 오면서 n인 거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됐나요? 이제 반대로 글은 저자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n인 거예요. 그리고 글은 저자를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러면 mandatory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ndatory는 짝대기, 그리고
다는 요거죠. 그럼 요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과 댓글의 관계를 따져볼까요? 글은 댓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many고요. 여러 개. 그 다음에 글은 댓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이면서 many인 것을 찾아야죠. 자, 옵션이면서 many인 건 요거네요.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댓글에게 글은 하나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면서 필수인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과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댓글에게 저자는 한 명이죠. 그럼 여기는 1이에요. 댓글에게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mandatory입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 1이면서 mandatory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 자,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다입니다. many. 저자에게 댓글은 없을 수 있죠? 옵션이에요. 자, 그럼 또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적 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념적 모델링, 또 논리적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기호를 써야 된다, 이것은 의견이 다들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아주 엄격한 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뒤로 빼기도 하고 앞으로 빼기도 하고 하면서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또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 1이니, 1대 단위, 다대 단위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mandatory 옵션은 이것까지 가면 훨씬 더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 뒤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몇 시간 써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EID 야학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간단한 웹 서비스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엔티티를 두 개를 적어주고 그것의 관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글과 댓글은 소속 관계죠.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다른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과 댓글의 관계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엔 댓글과 글의 관계를 적어주면 요 위에 ER 다이어그램을 표시해 줍니다.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지만 잘 보시면 ER 다이어그램이에요. 반대로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싶으면 요 위에를 적어주면 아래쪽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글은 댓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은 다수의 댓글에 반드시 소속돼요? 아니면 어쩌다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되죠. 소속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댓글은 글을 소속할 때 어떻게 돼요? 댓글은 다수의 글에 아니죠. 하나의 글에 반드시 소속되잖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 쭉 적어주면 그거에 맞게 다이어그램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글과 댓글은 소속관계고 여기 짝대기는 1대, 여기 요거는 꺽쇠는 원래
산발이로 해야 되는데 산발이가 그 키보드 그 기호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필수고 글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라고 이렇게 표를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거 어디다가 북마크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로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 쓰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브록까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끝! 지금부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